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2시 19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C++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C++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를 1984년 봄에 졸업을 했는데요. 대일고등학교를 1984년 봄에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요. 집에서 혼자서 The Story of Philosophy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머리에 털라고 처음으로 읽은 원서가 The Story of Philosophy 이 책인데요. 윌 듀란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기 날짜를 보니까 2006년도에 제가 이 책을 한 카피 더 주문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갖고 이 책을 한 번 더 읽으려고 이때 주문을 했다가 제가 2014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 제 전처가 제 책을 다 버려버려 갖고요. 최근에 이 책을 한 카피 더 주문했습니다. 이 책은요, 약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책을 처음 읽을 때요,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책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6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6개월 동안 이 책 하나만 읽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뭐 이런 책에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둘째 형이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요. 외대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말고 우리 둘째 형이 이 책을 읽으려고 책꽂이에 꽂아놓은 걸 제가 이걸 꺼내갖고 읽었었는데요. 이거 처음에 읽을 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요,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읽어도 어렵고요.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6개월 동안 읽었다 그러면 하루에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읽은 겁니다. 평균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읽으면서 그걸 6개월 동안 이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요. 그때 이거 읽을 때 이해 못하는 문장도 많았던 것 같고요.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 보였고요. 단어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단어 속에 들어있는 깊숙한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이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요, 그 다음부터는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원서로 된 모든 책은 제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으면요, 그 후로부터는 그게 무슨 책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요, 모든 책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책은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y라 그래갖고요, 칼 파퍼가 작성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도 한 번 더 읽으려고 작년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1사단에서 GOP 근무할 때 초소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던 초소가 생각나는데요. 판문점 옆에 도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도라산 아래에 상용초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용초소에서 제가 초소 근무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저는 정치 철학에 특별히 관심은 없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후임병 중에 한 분이 연대 철학과 졸업하고 외대에서 철학 석사를 받아갖고 사병으로 온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이름이 김종석이었던 것 같은데 GOP에 들어와갖고 군견병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병이 이 책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y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갖고 제가 전방에서 GOP 경계근무 서면서 방독면 속에 이 책 넣어갖고 초소에 가갖고 초소 근무하는 동안 내내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이 여기에 보면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반은 해설이고요. 책 본문 내용은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읽을 때가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1권은 플라톤이고 2권은 헤겔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을 때는 가볍게 읽었습니다. 초소 근무하면서 약 2달 동안 읽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The Story of Philosophy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요, 군대에서 후임병이 저한테 이 책 읽어보라고 했을 때 이 책 못 읽었을 겁니다. 이 책은 내용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 책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y는 내용이 비교적 쉽습니다. 책 두께는 있지만 한 가지에 대한 주제거든요. 이 The Story of Philosophy는
서양 철학사를 기술로 해놓은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요. 그 후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원하는 책은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공부든지 간에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처음 한 번만 뚫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본물 터지듯이 콸콸콸 흘러져 나옵니다. 처음 한 번만 뚫으면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요. 제가 지금부터 C++ 책을 소개하는데요. The C++ Programming Language Special Edition. 이 책은 옛날 책입니다. C++ 98 표준으로 작성된 책인데요. 이 책은 반 스트로스트럽이 작성한 책이고요. 옛날 책입니다. 옛날 책이라도 C++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이 책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요. Recursive Descent Path Tree를 반드시 익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 폴리모피즘을 이 책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2003년경에 이 책을 처음 읽었었는데요. 이거 읽을 때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요. 이 책은 C++ 11표준인데 2013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출간될 때 책을 주문해놨다가 실제로 이 책을 읽은 거는 2017년경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요 2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요. 이 책을 읽을 때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책을 한 번만 꼼꼼하게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책을 제대로 안 읽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처음으로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이 책으로 읽었었는데요. 이 책은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코드 다 제가 손으로 다 입력해서 다 테스트해보고 내 스스로 만들어보고 빌드해보고 온갖 것 다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3개월, 4개월 정도 안 걸렸어요. 이 책 코드를 다 테스트해보고 분석하고 하는데요. 이 책 공부하고 나니까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완전한 감을 잡았습니다. 이 책이 실제로 출간된 거는 2017년도에 출간됐는데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C++ 14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C++ 17 내용을 설명하기는 하지만요. 상당한 내용은 C++ 14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출간 날짜를 보면 2017년도 9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C++ 17 내용도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 프로그래밍 방식은 상당한 부분은 C++ 14 방식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요. 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책 한번 꼭 제대로 읽어보세요.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거는요. 그 저자가 하고려는 말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요. 저자가 가르치는 내용 이상으로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책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작업 폴더에서요. 새 폴더를 만들고 174 서피스 인티그럴스 빈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여기에 두 개의 파일을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Electricity and Magnetism에서 174번 폴더에 이 버튼을 누르고요. Surface 3.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붙여넣습니다. Surface 1.cpp, Surface 2.cpp 두 개의 파일을 열어보면요. 문제를 푼 코드가 쭉 남아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 보면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게 다 문제입니다. 이 파일에도 이게 다 문제를 푼 코드인데요. 여기에 보면 33, 35, 39, 41, 43, 45, 47 모두 문제를 푼 코드입니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9판이고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16 벡터 캘큘러스 챕터 16.7 서피스 인티그럴즈 이 섹션에서요. 스톡스 티어렘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섹션 16.7 exercises 여기에 있는 문제를 이 두 개의 파일을 통해서 서피스 2, 서피스 1 이 두 개의 파일에 C++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7 엑서사이즈에 있는 문제를 모두 C++로 풀었습니다. 이 홀수번 문제만 풀면요, 짝수번 문제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47번 문제를 풀 것입니다. The temperature at the point XYZ in a substance with conductivity K equals 6.5 is U XYZ equals 2y square plus 2z square. Find the rate of heat flow inward across the cylindrical surface y square plus z square equals 6. 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0, less than or equal to 4. 이게 뭐냐 그러면 물질 내부의 한 점 XYZ에서 전도율 K가 6.5인 온도는 2y제곱 더하기 2z제곱이다. 그러니까 U는 온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물질 내의 한 점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Find the rate of heat flow inward across the cylindrical surface. 실린더 표면의 across 가로질러 내부로, 그러니까 실린더 표면 내부로 the rate of heat flow 열 흐름 비율 heat flow 비율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47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책 앞에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47번 문제를 풀려면요, 위로 올라가서 19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9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요, 아래에 있는 47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cylindrical surface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6. 그죠?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6. 이런 식이고요. 위로 올라가서 19번 문제에서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9. 그러니까 이런 실린더와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19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아래에 47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번에서요, the rate of heat flow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요, 이 책에서 본문 내용에서요, heat flow에 대한 설명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another application of surface integral occurs in the study of heat flow. surface integral의 다른 한 활용은 열 흐름 공부할 때 발생한다. Suppose the temperature at a point XYZ in a body is U XYZ. 예를 들어서 a body, 어떤 물체 내의 한 점 XYZ에서 온도가 UXYZ이라고 할 때 the heat flow is defined as the vector field. 열 흐름은 벡터 필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러니까 U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음수 K, K는 conductivity입니다. where K is experimentally determined constant called conductivity of the substance. 여기에서 K는 그 물질의 substance, 물질의 전도율이라는 상수로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K는 물질의 전도율이고 온도 U를 그레디언트 취해서 음수를 붙이면 그게 heat flow, 열 전도율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 흐름이라는 말은 열 에너지, thermal 에너지의 전달 방식입니다. 에너지와 일은 다른 뜻입니다.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힘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전달 방식과 에너지 저장 방식을 헷갈리면 안 되고요. 히트는 온도의 차이를 통해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히트고요. 열 에너지는 그 물체의
저장하는 에너지의 크기, 열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하여튼 이 온도가 주어지면 온도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해서 이거를 그 면적에 대해서 표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the rate of heat flow across the surface S가 됩니다. 이 식을 이해하셔야 오늘 우리가 문제 풀 내용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원통을 눕혀 놓은 건데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요. 이게 Z축입니다. 벡터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라인 인티그럴이고요. 두 번째는 서피스 인티그럴입니다. 이 라인 인티그럴, 서피스 인티그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벡터 캘큘러스는 한꺼번에 왕창 무너집니다. 이 그림에서 이 옆으로 자른 이 타원형 모양의 노멀 벡터는요. 이 평면의 수직의 노멀 벡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 1, 0 이게 노멀 벡터인데요. 여기 1은 x의 개수고요. 여기 1은 y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분 할 때요.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면적분 할 때요. dy, dz 그러니까 y축과 z축이 만드는 yz 평면상에서 이 원을 베이스로 이 부분을 면적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우고요. 이 면에 대해서 면적분 하려면요. YZ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찾아내야 합니다. YZ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당연히 X축 단위 벡터입니다. 즉 I입니다. 이번에는 이 바닥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려면요. 이 바닥면에서 바깥 방향의 수직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마이너스 x 햇 다른 말로 마이너스 i 단위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원통의 건널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요 면에 대해서 요 x축 상에서 요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원통의 측면에 대해서 바깥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벡터를 이 원통 표면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벡터는 r 햇 레디얼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 이 레디얼 방향 단위 벡터를 계산을 못하면 이 원통의 측면 표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x축의 한 점에서 이렇게 원통면에 껐을 때 요 수직으로 만나는 이 벡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요 벡터가 R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 R의 단위 벡터는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YZ 평면에서요. 레디얼 벡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 벡터는요. YZ 평면상에 있는 레디얼 벡터입니다. 이 벡터 R은요. XY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YZ 평면상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레디얼 벡터는요. 이 레디얼 벡터의 크기는요.
상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수가 아닌데요. 이 원운동을 할 때는 상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디얼 벡터의 크기는 상수가 아닌데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는요, 크기가 상수가 맞습니다. 크기가 상수가 아니라도 단위 벡터를 취하게 되면요, 이 단위 벡터의 크기는 항상 1이고요. 1은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원통의 측면의 단위 벡터는요, 이 벡터의 단위 벡터는 R의 크기에다가 R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하고요. 제가 불필요한 그림은 지우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각이 세타입니다. YZ 평면에서 레디얼 벡터 R을 만들 때요, Y축에서 X축 방향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이고 이게 정방향입니다. 이렇게 정방향일 때요, Y축에 대한 각을 세타로 잡아야 합니다. 이 각을 세타로 잡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지우고요. R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R, 이 길이가 R이고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크기가요, 요 부분이고 방향은 Y 해시입니다. 그 다음에 Z축 방향은요,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요, 이렇게 보면 요게 R의 사인 세타 크기가 되고요. 그래서 더하기 R 사인 세타 Z 해시 됩니다. 이거는 레디얼 벡터 R이고요. R의 단위 벡터를 취하면요, 코사인 세타 Y hat 더하기 사인 세타 Z 해시 됩니다. 요게 레디얼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세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타의 단위 벡터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타 햇과 X 햇, X축 방향 단위 벡터와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레디얼 벡터, 이거는 임의의 레디얼 벡터입니다. 임의의 레디얼 벡터가 있고요, 이 임의의 레디얼 벡터는 XY 플랜에 있을 수도 있고요, YZ 플랜 상에 있을 수도 있고 ZX 플레인 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의 레디얼 벡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평면에 있는 레디얼 벡터만 익숙한데요, 그렇게 하면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하고요, 이 레디얼 벡터를 XY 평면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YZ 평면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ZX 평면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의 단위 벡터는요, 크기가 1이고 컨스턴트, 상수입니다. 임의의 레디얼 벡터를 만들면요, 이 레디얼 벡터를 한번 미분합니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이게요, 세타 햇이 되고요, 세타 햇과요 XS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요, 이게 R 햇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R 햇과
세타 햇과 x햇은 오른손 좌표계를 구성합니다. 만약에 r 해시요 y, z 평면상에 있다면 이번에는 r 해시요 레디얼 벡터가 z, x 평면상에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r 햇 세타 햇 y 햇은요. 다시 한번 오른손 좌표계를 구성해 줍니다. 다시 한번요. 단위 벡터 r 햇이요. xy 평면상에 있다면요. r 햇과 세타 햇과 z 햇은 오른손 좌표계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r 햇을요. 한 번 미분하면요. 세타 햇이 나오고요. 세타 햇에다가 z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요. r 햇이 나옵니다. 만약 xy 평면상에 있는 r 햇이라고 할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이게 성립하고요. 만약에 r 햇이요. r 햇이 zx 평면상에 있다 그러면요. 세타 크로스 y 햇은요. r 햇이 나옵니다. 만약에요. r 햇이 yz 평면상에 있다면요. 세타 햇에다가 x 햇을 곱하면요. r 햇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서피스 인티그랄은 물 건너갑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그림을 붙여 넣었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서피스 1.cpp에서 제가 이 부분은 복사해 와서 서피스 3에 붙여 놓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업데이트 했으니까요. 최신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이 2번 파일과 3번 파일은 닫고요. 이걸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히트 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온도가요. 함수 U로 표시되었을 때 온도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고요. 음수를 붙여서 컨덕티버티 컨스탄트 열전도 상수를 곱하면요. 이게 벡터 필드가 되고요. 이 벡터 필드를 면적분하면요. 이게 rate of heat flow across surface S S를 관통하는 열 흐름 비율 the rate of heat flow가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이번 동영상 따라오기 어렵고요. 제가 금방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구체적으로 47번 문제를 풉니다. 이 47번 문제가요.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void solve problem 47 cpg display function name 매크로를 넣고요. int main 이 함수 이름을 펑션 메인에 붙여 넣고요. 이 문제는 calculus by 제임스 스튜어트의 구판이고요. 챕터 16.7 서피스 인티그럴즈의 페이지 1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보면요. 컨덕티버티 K가 6.5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5로 K는 6.5 컨덕티버티 전도율 이고요. cylindrical surface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6 그러니까 원통의
반지름은요, 오토 레이디어스는 SED SQRT의 6.0이고요. U는 이거는 템퍼러처입니다. 오토 U는요, 오토 X, 오토 Y, 오로 Z에서 return 2 곱하기 Y 곱하기 Y 더하기 2 곱하기 Z 곱하기 Z, 이거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토 F 벡터 필드는요, 델 R U 온도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K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중에 K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벡터 필드를 만들고요, 이 컨덕티버티는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이 자체는요, 벡터 필드입니다.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연산이 안 됩니다. 이게 연산이 되도록 하려면요, 오토 K는 오토 X, 오토 Y, 오토 G, return 6.5 이렇게 하고 이거를 disable 하면 그래도 연산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고요, 마이너스를 뗍니다. 이렇게 하면 연산이 되는데요,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이거를 disable 하고 이거를 disable 하고 이거를 enable 하고요, 나중에 연산을 다 한 다음에 이 컨덕티버티를 곱해줘도 됩니다. 이거는 상수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곡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쪽 면, 그 다음에 원통의 측면 3번 적분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CNA, BC, TR, 3D, R, YZ에서요, X는 4 이렇게 넣고요, X가 4일 때요, 이 그림에서 이건 지금 X가 5인데요, X가 4일 때 이 원을 보세요. 이 원을 매개 변수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원을 매개 변수로 나타내려면요, YZ 평면상에서 X 값을 4로 놓으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오토 로는 반지름입니다. 오토 세타 return 4.0 이거는 X 컴포넌트입니다.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거는 Y 컴포넌트이고요, YZ 평면상에서 Y 컴포넌트는요, 요각이 세타라고 보면요, 여기에서 반지름에다가 SED 코사인 세타, 이거는 Y 컴포넌트이고요, Z 컴포넌트는 반지름 로에다가요, SED 사인 세타, 끝에
트레일링 콤마는 지웁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 Y 컴포넌트에서 이 세타각은요, 이 그림에서 Y축 가위로는 이 각입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이 각입니다. 그리고 Z 컴포넌트는요, 이 레디얼 벡터가 지금 로우로 나타낸 거고요. 이 로우랑 이 세타각에서 이 값입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Z이 4일 때 YZ 평면과 나란한 이 원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분을 하는데요. O로 fx4는요, 이 매개 변수 벡터를요, 서피스 인티그럴을 하는데요. 이 벡터 필드 f를요, 여기다 보내고, 이 로우 값은요, 이 식에서 보면 이 전체가 로우고요. 0에서 루트 6, 그래서 0.0에서 루트 6을 우리가 이 앞에서 레디어스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어스를 여기다 보내면요, 이거는 로 리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보면요, 세타는 여기에서요, 세타는 2파이 한 바퀴 돕니다. 0.0에서 2파이, 이거는 세타 리미스이고요. 세타 리미스를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로우 리미스를 적분해야 하는데요. 적분 순서는 DT, DR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요, 팝업 창을 보세요. 폴라 코드나츠 DT4 세타, DT4 R 세타, 이 R이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SED, Cout, fx4는 fx4 여기다가요, cpg, and 우리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음수 부호는 넣었는데요, k를 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한 후에요, k를 곱하면 지금 제 마우스 컷을 보세요. 요 면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히트 플로우입니다. 문제를 자세하게 읽어야 하는 게요, 여기서 보면 find the rate of heat flow inward입니다. 안쪽으로 across the cylindrical surface. 그러니까 이 원통에서요, 이 단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열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clockwise orientation 이거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요, clockwise orientation이라고 뜹니다. 컴파일러는 아무거나 열어도 되는데요, 클랭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PD 174 서피스 인티그럴즈이고요. 클랭 SED C++10이고요. 파일 이름은 서피스 3.cpp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됩니다. clsc 해보면요, 값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면을 통해서 들어가는 히트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이거를 x0 return 0, 그러니까 x가 0일 때 이 면으로 흘러 들어가는 히트를 계산해야 합니다. 내려오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지금 카운터 클락 와이즈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요, 이쪽 면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클락 와이즈를 떼면, 클락 와이즈를 떼면 이제 카운터 클락 와이즈, 이쪽 면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이거를 x0, x0, x0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s C 해보면요, 역시 0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는요, cna bctr 3d에서요 r yz 세미콜론 하고요, 이 세타와 x로 매개 변수 방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디어스를 캡처하고요, 오로 세타, 오로 x고요, x 성분은 x를 그대로 리턴하고요, y 컴포넌트는요, 레디어스의 SED 코사인 세타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z 성분은요, 사인 세타입니다. 이 r, y, z 이 벡터는요, 이 원통의 겉표면, 이 겉표면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 벡터입니다. x가 0에서 4까지 변할 거고요, 그래서 x가 0에서 4까지 변할 거고요, 세타가 0에서 2파이 한 바퀴씩 돌면 이 원통의 측면 표면을 매개 변수화 할 수 있습니다. 오토 F 레터럴은요, K에다가 R, Y, Z 서피스 인티그럴 하는데요, F에다가 제일 처음에 오는 게요, X의 구간을 지정합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요, X는 0에서 4까지 이고요, 0.0에서 4.0 이거는 X, 이 실린더의 단면이 1을 이루니까요, 세타는 0.0에서 2파이까지고요, 이거는 세타 리미트입니다. 세타 리미트는요, dt 이고요, x 리미트는 dx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플럭스는요, 앞에서 계산한 fx4 더하기 fx0 더하기 f 레터럴 3개를 모두 더하면 플럭스가 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정답은요, 오토 앤서고요, 1248 곱하기 파이, 이거는 책에 들어있는 정답입니다. LCD Cout Rate of Heat Flow는요, 플럭스이고요, CPG and 책에 있는 정답은요, 앤서입니다. 앤서를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요. 우리가 계산한 값이 음수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음수로 나왔을까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설명을 드렸는데 세타 크로스 x는요. 이 표면에서 레디얼 방향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이 책에서 문제는요. 히트 플로우 인워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클락 와이즈 오리엔테이션 이거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면요. CLSC 이제 책에서 나오는 정답과 우리가 계산한 것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처음 부분에서요. 이 그림을 가지고 원통 좌표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이 책으로 공부할 때요. 이 책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을 올바르게 읽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읽은 원서가 The Story of Philosophy 이 책인데요. 원서를 처음 읽을 때는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이 원서를 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 캘큘러스를 처음 혼자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수학하고 학교에서도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지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지 않다가 최근에 6개월 동안 이 책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책도 같이 사용했고요. 이 책 하나로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 책 두 개를 병행하니까 미적분학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일단 미적분학이 확실하게 되면요. 제가 요즘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물리학 공부가요. 거의 소설책 읽는 것처럼 빨리빨리 진행되고 계산이 직관적으로 풀립니다. 이렇게 미적분학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요. 이런 물리학 책 읽을 때요. 거의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공부할 때는요. 수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념은 이해를 해요. 개념은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요. 2번, 3번 풀어야 책에 있는 정답과 일치합니다. 2번, 3번 푸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요.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게 고통으로 와닿는데요. 이렇게 미적분학을 어느 정도 완성하면요. 이런 물리라든가 기타 공학을 공부하는 건요. 훨씬 더 쉽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뚫어야 할 관문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심도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